자, 요거는 이제 다수 의견이 용도 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 추진한 것이고 의무조항으로 압박한 일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네.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요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이 1심 판결이 이제 그 짜깁기 이 편집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짜깁기 편집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법원이 또 그대로 좀 인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의무조항, 특별법에 따른 이제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특별법에 따른 이제 의무조항 때문에 압박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 의무조항에 따라서 그걸 용도지역을 이제 변경을 하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최소한만 좀 변경을 해주겠다. 그럼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이제 그 재량권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국토부의 압박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국토부에서 압박성 지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제 뭐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즉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조항에 따른 압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했고 그럼에도 그 이후에 국토부의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한 압박 때문에 결국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남시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결국 파상적인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건 누구나 눈 감고도 상식적인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저런 식으로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에 따른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의 가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렇게 한성진 판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써서 옮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 추진한 것이다라고 하는 저 자체가 성남시는 처음서부터 거길 R&D 단지로 그냥 당초 도시계획에 따라서 R&D 단지로 개발하려고 했었고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에 여러 그 중앙정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게 되면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대법원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처럼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아무런 압박이 없었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처럼 저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 의무적으로 압박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성남시에다가 이제 의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압박한 사실은 없지요. 그렇지만 의무 조항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의무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남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버티더라도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가지고 요구를 해오게 되면 할 수 없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선 그 의무 조항의 존재만으로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랍에서 누군가 강도가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이걸 찌르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칼만 딱 옆에 놔두고 그리고 강도한테 그 칼로 저를 찌를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나 이거 칼은 안 쓸 거야. 네. 그냥 꺼내놓기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강도가 칼로 가지고 압박을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은 그 성남시가 저 의무조항을 이게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입니까? 라고 확인을 구하니까 국토부에서 아니야 의무조항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의무조항을 가지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법을 개정을 해서 딱 앞에다 놓고 그러면 의무 조항 마치 강도가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위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앞에 칼자루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부 다 그 상식적인 판단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대법원 판단에서 뭐가 빠졌냐면, 대법원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국토부가 실제로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 거거든요. 의무 조항을 가지고 압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의 그 국토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지시공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에서는 단 한 줄도 판단이 없습니다. 지시공문이라고 하는 공문에 대한 판단이 아예 없어요. 공문에 공자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수도 없이 국토부 및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성남시에 이런 공문,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하는 압박성 공문들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자기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압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워치독에서 직무 태만 인적 문책하겠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 총리실 문건을 찾아내서 폭로를 했어요. 이게 국토부 문건은 아니지만 총리실 문건이거든요. 훨씬 더 상위 압박 문건인 거죠. 2024년 11월 22일 날 정확하게 보도를 했네요. 부진 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 제도의 보완 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 괄호하고 직무 태만, 무사 안일 등 병행 이렇게 써 있는 총리실 문건이 2013년 3월 국무총리 하달 문건으로 당연히 국토부에도 가고 각종 지자체에도 다 가고 했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인적 문책, 직무 태만, 무사 안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총리실 문건이 하달이 됐는데 당연히 지자체장으로서는 인적 문책을 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 대법관들은 이번에 법기술을 발휘를 한 게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공문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런 압박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총리실에서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토부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법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역적인 사실이 지역적인 부분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래된 판단 취지를 좀 몰각하고 법기술을 지금 발휘한 겁니다. 총리실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저렇게 수도 없이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 압박성 공문이 내려왔고 이런 압박성 공문 속에서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책할 수 있다는 것에 같은 협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얘기한 것처럼 허위사실. 기본적으로 대법원들은 판단이 용도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토부나 중앙정부의 압력이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는 판단이잖아요. 그 수도 없이 국토부 대통령 주재로 회의도 하고 그 회의 결과 공문을 만들어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이 제출한 공문만 6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런데 그 60개에 대한 공문을 이번 대법관들은 그냥 눈을 질끈 감은 거예요. 그런 공문의 존재가 없었다.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겠냐고요. 저 화면에 나오는 자꾸 저 조이대하고 지금 눈이 마주치는데. 정말.
예, 좀,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오늘은 좀 어렵네요. 차분히 어려워요. 네, 애초에 이렇게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일부러 안 살펴보고 저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할 거면 우리가 사법부가 왜 있고 우리가 변호인이 왜 있고 이 재판을 왜 하고 수사는 왜 합니까? 도대체 예? 그냥 이게 뭐 조선시대 원님 재판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내란이 결국 성공을 했으면은 저런 식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겁니다. 대법관들이. 네. 그러네요. 이거 마치 그 계엄군이 장악한 무슨 사법부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재판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인혁당 판결이 뭐 거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응? 자, 그다음 보죠. 네, 이것도 이제 이 워낙 이들이 법기술을 부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파기환송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런 법기술들을 집어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이 법비들로부터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의 발언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그러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고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의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겁니다. 네. 저것도 저희가 그 성남시 국장급 공무원 찾아내가지고 결국 그분의 양심 선언을 받아내서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간부급 회의를 할 때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저항해서 버티자. 국장급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다 직접 계속 몇 년간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계속 저항을 해왔던 과정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증언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있어요. 이거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분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찾아내가지고 재판 다 끝난 다음에 찾아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그 사실심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고법에서.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이제 이병 후보의 변호인들은 저희 뉴탐사 방송 보도를 주목해서 좀 봐야 돼요. 저희가 이 항소심 과정에서 그 아시아 그 디벨로퍼 이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바울 씨 인터뷰를 했잖아요. 정바울 씨가 지금 조이대 내란 수계 임명한 조이대가 판단한 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 왜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국토부에 로비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바울도 스스로 얘기하기에 이런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갔다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국토부에서 수도 없이 이런 민원과 로비를 받아가지고 또 대통령이 위에서 쪼니까 그 국토부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성남시를 수도 없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지형을 변경을 해준 거죠. 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지형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남시장이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계속 국토부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 그 다음에 수도 없이 계속 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잘 안 팔리게 되면 이걸 무슨 공기업에다가 매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그런 법안을 만들고 계속 압박하고 하니까 자기가 TV, SBS하고 인터뷰에서조차도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압박을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 버티겠다라고 하는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뭐겠습니까? 이건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해줬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고요, 그게. 그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냐고요, 조이대야. 응?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재판에 이제 여러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제 좀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은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국토부 압박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하죠.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 왜냐면 같은 회의 자리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서 한 이제 성남시 국장급 공무원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저희를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다. 실제로 2년 넘게 계속 이재명 시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토부 뭐 이런 거에 계속 그 의견 제시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한테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분의 이제 증언이 만약에 이제 검찰이 똑바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을 참고인 조서에 넣어서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그런 분들을 끝까지 안 찾아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신청한 증인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국토부 압박이. 네. 참, 그 식품연구원에 있는 그 지방 그 이전 단장조차도 이게 용도 지역을 이제 빨리 변경을 해서 이전 추진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기관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사실상 그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이전 단장 만약에 성남시가 스스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준 거라고 얘기한다면 왜 그 식품연구원이 그렇게 그 힘들어 했겠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네,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빨리 이전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성남시가 용도지역 변경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식품연구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째서 대법원은 용도지역 변경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때 제가 식품연구원 그 이전 단장, 네. 그 당시에 이전 단장을 맡았던 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들었던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요. 국토부 진짜 나쁜 놈들이었다.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전에 여기서 방송했었죠. 네네, 그거 한번 준비가 돼 있는데. 마침 그렇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죠. 말씀 계속 드리다시피, 네. 저의 입장은 안 팔려? 예. 안 팔리면 저희한테 압박은 있어요. 그게 뭐 예, 정부가 뭐 차입금해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차입금 이자를 3년만 제공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연구기관에 돈이 있습니까? 뭐 봐가지고 예를 들어 요 땅값하고 그러면 거의 한 2천억이 드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저희가 차입을 해서 이자 3%를 주고 나중에 그 차입 이자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부한테 어떤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저희는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차입이자 뭐 3억, 5억 얼마를 꽂았기 때문에 그거는 받는 거지만은 나머지 나중에 그래 되면 뭐 사실 공사 중단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래갖고 애먹은 기관들이 있어요. 차입을 해가지고 해양연구원인가? 해양과학기술원. 그 결국 한 2년 전인가 팔렸어요, 그 땅이. 아마 그는 안산시가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애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직원들 성과급도 못 주고 해서 그 원장이 바뀌고 난리 났어요, 그게도. 네. 감사원에서도 압박 되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나쁜 새끼들요. 감사원은 진짜 이호석 단장이 있을 때 감사를 직접 받았잖아요. 기관들. 그래서 그때 참 사람들 그렇게 이호석 단장이 그때 있을 때 그거 박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그래 놓고는 매월 그래갖고 막 경영평가 막 이런 거 작성해서 내라 그러고 사유서도 내게 하고 계속 못 파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그런 자식들 하여튼에 뭐 네. 자기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압박이 결국은 이제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 아니었던가. 저희는 그냥 좀 그런 취지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중앙정부에서 감사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식품연구를 저렇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네, 그건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은 법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결국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런 수많은 공문 방법, 감사원을 동원한 방법들을 다 빼고 오로지 의무 조항을 들어서 너 의무 조항에 따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국토부가 압박을 안 한 거라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의무 조항을 들은 압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판단도 아까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의무 조항에 따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 조항 자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는 언제든지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무 조항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무 조항 때문에 압박을 느꼈다고 얘기하지 의무 조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성남시 공무원의 이제 말은 그 이재명 시장은 이제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들은 남아서 계속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인데 직무 유기 태만 이런 걸 문제 삼겠다는 공문이 있는데 저거 우리더러 그냥 끝까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계속 뭐 저항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공문은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총리실 공문이었지. 그건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뭐 이런 얘기를 공문에 담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상황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계속 저항을 했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늘공어공 있잖아요. 늘공이신 분들은 막 불안해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님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계속 저항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협박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법원 판결을 이제 비판하는 것은 이미 이걸 이제 버스는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차라리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로 이 국민의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를 정치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었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 대법원에서 앞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뭐 대표에게 사형 선고를 했을 거예요. 사형 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저런 분위기면은. 과연 지금 대법원은 명확히 판단했단 말이에요. 국토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과 상관없이 이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판결에 정말 자신이 있는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팩트는 차고 넘칩니다. 이걸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서 이건 우리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고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대법원이 엉터리 판단을 했는지 이걸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국민이 배심원이 된 이 판결을 통해서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해내고 그걸 통해서 이 대법관들의 법비들을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오늘 이 대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 버스가 지나간 뒤에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친입구 됐다가 결국에는 계엄 상황에서 이런 사법부의 도움 없이는 또 우리 역사를 보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철저하게 부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판결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사법부의 저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만 파면됐고 한덕수가 지금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한덕수가 지금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고 동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는 내란 중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네. 네. 국토부가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 용도 변경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조희대는 의무조항으로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반대 의견은 의무조항 등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압박의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의무조항은.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반대 의견이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예. 그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조항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시 공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 직무태만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또 공문도 보냈고요. 예. 자, 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냐?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대법원 오늘 대법관들은 디테일 속에 악마를 집어넣어서 이재명 후보를 사법살인한 거예요. 이 보시면 국토부 이 반대 의견입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 여러 차례 걸쳐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라고 하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최종적인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네. 네, 저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국토부에 아무런 압박이 없었는데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다수 의견은 의무조항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시공문 방법으로 압박을 했던 사실을 지금 눈을 질끈 감은 거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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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국토부는 저희 연구원 시설 해제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성남시가 안 들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계속 식품연구원은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의 의견으로 성남시를 압박을 했는데 성남시가 안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조희대나 다수 의견은 지금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저분도 결국 나중에 그 항소심에서 그 재판에 출석했어요. 네. 추가로 증인으로 네. 가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저분의 증인신문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다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네. 이번에 조희대 씨랑 그 사법 카르텔들이 야 정말 이러면 재판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뭐 판결할 거면은 뭐하러 과학기술은 존재하고 뭐하러 재판합니까? 어차피 다 그냥 믿음대로 그냥 다 처벌시킬 거면. 네. 지금 21세기 25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이게 이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현명하게 이거를 조금 떠받들고 지키고 있어서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한테 이 나라의 운영과 대법원을 맡겨서는 우리나라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싹 다 심판해야 됩니다. 단순히 대통령 하나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에. 자, 이제 법리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더 있지 않나요? 반대 의견이? 반대 의견. 네. 여기 이제 전체 발언 취지죠.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이게 반대 의견입니다. 네. 사실 이게 다수 의견이 되어야지 이 상식에 부합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참
이미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의 로비를 받고 결국 민간의 특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줬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로비를 받고 민간의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도 이걸 처음에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처음에는 의무조항, 나중에는 각종 지시공문으로 압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이 정책 결정 과정들에 대한 해명한 거예요.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가 처음부터 해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각종 압박을 다양하게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 용도지역 변경을 그것도 최소한 좀 공공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 하는 방법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바울 그 사람은 이재명 이 나쁜 거기도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조희대 그 대법원장 논리라고 얘기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그런 그 브로커로부터의 로비를 받고 용도지역 특혜를 민간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서 그러한 비판을 그냥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저분들 그 서류 안 보고 이번에 재판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어떻게 그 7만 페이지를 일주일 안에 다 받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이제 극우 유튜버들 그냥 그것만 틀어놓고 있다가 그러고 그냥 오늘 그걸 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판결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분들 서류를 봤을 리가 없어요. 봤을 리가 없어요. 보면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처럼 그냥 어디 극우 유튜버들 이렇게 틀어놓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날짜 잡아. 한덕수 이번에 이제 나간대. 오케이 좋아. 오늘 판결해.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유행어를 좀 빌자면 뇌피셜로 판결문을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국토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이죠. 사실 뭐 유감스럽게도 저거 말고도 수십 개를 더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뭐 다 공개할 수가 없었고. 항소심 때 추가로 변호인이 제출한 게 60개예요. 60개가 넘어요, 공문이. 그런데 그런 공문들의 존재는 이 오늘 대법원 판결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데 아예 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의무조항을 가지고 국토부가 압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해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공문의 존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용도 변경해 주려면 뭐하러 그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저런 압박성 공문을 보내냐고요. 정바울 씨 인터뷰죠.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정바울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뭐 신문을 못하는데 정신입니다. 대통령도 용지정책은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님이 영향력 행사한 건가요? 네? 그래서 않죠. 그럼 김인섭 씨 근데 주장은 김인섭 씨 통해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얘기하죠. 네? 그 국책 사업이라 누가 로비를 하고 되는 시장이 대통령 저기가 다 개입된 국책 사업이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시책에 따라서 국토부가 좀 성남시 협조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좀 관심은 정 회장님 입장에서 성남시보다는 좀 국토부 쪽을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국토부 한번 방문도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국토부 갔다 온 적도 있죠. 국토부에 가서 성남시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어요. 성남시는 몇 번 갔죠. 몇 번 가서 이재명을 만난 적은 없고. 이재명을 만난 적은 없고. 그럼 김인섭 씨한테는 뭘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어요. 김인섭 씨한테. 그건 성남시 이재명한테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기친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전에 지구단위로 썼을 때 그거를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사기를 쳤는데 그게 다 부결되어 버렸잖아요.
자기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검찰에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진술을? 네?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안 하셨어요? 검찰을 그렇게 진술한 게 하니까 김윤석 씨가 알선수재로 들어가 버렸지. 근데 결국은 지금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준 걸로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시장이 할 수 있는 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법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자연녹지에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의 기본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성남시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받아서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대법원 판결도 없어요. 당사자 주장을 저 주장을 다 맞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걸 완전히 뒤집어서 실제로 김인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찰도 그걸 입증해내지 못하고 판결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성남시가 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체적으로 이런 로비를 받고 사실상 자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판단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관계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 엉터리 허위 사실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예. 네. 자, 이거 제가 보였던 이 정바울 이런 거, 좀 민주당 좀 변호인단은 이거 다 이제 증거로 파기환송 소식 다 제출하세요. 좀 제발. 예. 저거 선거운동, 이거 선거운동에 이거 써먹으세요, 이거. 이 영상 좀 가져다 좀 쓰세요. 예, 이거 한 달 동안 이거 백날 틀어도 국민들이 다 볼까 말까 한데. 어차피 이게 법리적 판단? 네, 이거 어차피 대법관들이 저렇게 법리 적용 다 잘못하고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알려야죠, 국민 상대로. 그렇습니다. 결국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정바울 회장하고 인터뷰했던 거 영상 좀 널리 좀 퍼뜨리세요. 그러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건 다시 이 국민 배심원단이, 전체 국민 배심원단이 이번 대선 과정의 표결을 통해 가지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예.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아무리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민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시간을 나중에 좀 허락해 주시면 저랑 인터뷰 해주셨던 성남시 국장급 공무원 가끔 지금도 저랑 통화하거든요. 좀 이 자리에 좀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다시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네,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나서서 직접 증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미 이제 재판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결국은 그냥 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소수의 몇몇의 양심 시민들이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허락해 주시면 조만간에 시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인지를 내일서부터 당장 입증해 가야 됩니다. 이 정바울 씨하고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국토부 공문들, 그리고 당시 성남시 또 식품연구원 관계자들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거, 이거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거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눈을 감고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